기토와 이제 개수관계, 이제 기토의 마지막 편인데, 자, 기토에 있어서 개수는 진신입니다. 그러니까, 기토와 개수가 있는 팔자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체로, 뭐, 기토도 건전하고, 개수도 건전하다. 이러면 그냥 일단은 부기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수는 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가 땅에 오면 땅을 좀 이렇게 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재신이지만, 재성이지만 관성처럼 이렇게 극하는 기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수 진신 하나로 부기를 다 말하기도 합니다. 재관을 다 쓰는 것 같은 그런 효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보면 옥토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흙이 더욱 윤택해지는 그런 상을 짓게 되는데, 뭐 당연히 축제를 기대해 볼 만하고 또 귀도 겸하게 되는 그런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토가 있고 개수가 있는 그런 팔자들은 대개 일단 육친의 덕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육친의 원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또 생활을 또 구가하는 그런 여유를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애초에 병화로 좀 따뜻하게 하고 또 그 개수를 적셔서 윤토, 그러니까 온토, 윤토 이렇게 하면은 얼추 기격을 짓는다고 자연스럽게 부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개수라는 것은 기토에게 있어서는 아주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팔자에 병과 개가 다 전무하다 이렇게 되면은 좀 속인의 무리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채용동궁이 있고 뭐 기격을 짓고 이렇게 해도 아까 이제 뭐 이를테면 추골의 기토가 왕하죠, 기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투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채용의 동궁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로도 일단 기격이나 그래도 이 병화라는 게 그때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병화나 개수는 서로 필요할 때 결핍되면 안 될 요소로 반드시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토의 진신군을 엄격하게 꼽는다면은 병화와 개수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기토의 팔자에 우리가 병과 개가 흠결이 있거나 일단 전무하게 되면은 뭐 이것은 속인의 무리를 일단 벗어나기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이 그 땅을 팬다 이 의미에서 관의 역할도 비슷하게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귀도 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개수를 우리가 귀로 해석한다 이 말은 관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팔자에서 병과 갑을 취해서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관 폐인이라든지 이제 갑을 이렇게 갑이 기를 목강토산하려고 하는 것을 병화로 또 이렇게 조력해가지고 뭐 정관 폐인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 자평진전의 전격 체계에서 관인격이면 아주 우수한 격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좋은 그런 팔자를 만들고 또 뭐 부기를 말하고 또 그 부기격을 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개수가 일단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개수 하나를 가지고 그 뭐 재산을 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현, 그 귀가 아주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런 벼슬에는 이르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병화라는 진신 하나를 제대로 써도 그 간목이 그 기토를 극하는 그런 귀신의 역할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너무나 중요하죠. 조우용신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 조우용신이 되면서 진신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두 가지 효용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기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수가 이제 갑노입니다. 하늘이 주는 이제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를 쓰는 것보다 별로 힘들지 않고 신공처럼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데 어쨌든 개수가 없으면 한전이라 그랬죠. 이제 마른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든 밭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화가를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제 익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하월에는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개수가 결핍되었을 때는 화가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의록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핍되고 또 영락을 실감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기묘한 그런
용신을 쓰지 못할 때 비록 팔자가 격국의 성격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부기가 오래 갈 수 없고 수명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금국을 지었다. 그러면은 뭐 기토가 6월에 금국을 지었다 그러면 상관격이겠죠. 이렇게 되고 상관격인데 여기에서 다시 개수가 투했다. 이렇게 되면 상관생재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관이 결국은 이제 개수 진신을 이제 생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6월에 금국을 짓고 개수가 투했는데, 이때도 엄밀히 따지면은 병화라든지 이런 인수의 조력이 있을수록 훨씬 더 유용하고 유리한 팔자가 일단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팔자의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종화에 속하느냐, 어쨌든 또 종화종제에 속하느냐, 종격을 이루느냐, 이럴 때 우리가 그 대발복을 예견할 수 있고 부의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종하지 않으면서 그 방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어쨌든 그 인수나 비겁에 조력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자칫 팔자의 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시기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개수라는 진신 하나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것이 금국이 개수를 생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것이, 종격으로 우리가 분류된다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대발복을 우리가, 대부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됩니다. 또 상관생재는 또 상관상진명의 유형에 속한다든가 이럴 때는 특히 더 그 명식에 우리가 부기를 우리가 확증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